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5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 커서, 아니 다 늙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공감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으면서 이해하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제 자신을 공감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할 것도 없었나요? 만일 자신을 잘 공감할 줄 알았다면 제가 내가 없는 당신으로 자기 소멸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나는 내가 없는 당신의 대표 주자이다 라고 팟캐스트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자신을 공감하기 어려워했던 사람이라는 말은 특별하지도 않을 것 같은 고백이기도 하네요. 사실 남에게 공감을 받으면 위로도 되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건 사실인데, 나는 또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공감과 이해의 마음보다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었어야 옳은지의 마음이 훨씬 더 자주 올라와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충고나 지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뭔가 사실을 말해주고 지적해주는 것이 자기 발전에 더 유익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소멸의 길에서 내가 있는 당신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고 상담을 받고 공부하고 또 상담하면서 공감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죠. 물론 글로 배우고 듣고 하는 정도의 공감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정말로 다른 일이더라고요. 심리학자이며 감정지능의 저자인 데니얼 골먼은 공감은 사회적 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고, 아주 유명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의 스티븐 코비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이 공감이라고도 했고요.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공감이 심리치료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치유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저명한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공감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한 생명이,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공감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하다. 만약 공감이 없게 되면 얻게 되는 큰 상처 또는 그로 인해 방황하는 삶, 이런 얘기들이 여러 방송들과 글들에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죠. 사실 이런 말들이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들은 아니죠. 아마 우리 중에 공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공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공감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셨다면, 알긴 아는데 말로 딱 정리가 안 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병동에서 상담치료 및 다른 심리치료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도 해보고 가르쳐보기도 했지만 아이는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제로라도 치료실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이려고 하면 난동을 부려서 힘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을 알 수는 없었고 또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감과 협력적 해결에 대해 연구하신 심리학자가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물론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됐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이 선생님은 아이에게 왜 모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병원 안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도 다 읽혀요. 이 선생님은 아이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맞아. 병원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에는 좀 어려운 곳이지. 그런데 어떻게 네 생각이 읽히는 거야? 너는 누구와도 대화를 잘 안 하는데? 아이는 말했습니다. 모르세요? 제 머리를 가려야 돼요. 사람들이 저를 자꾸 쳐다보면 제 생각이 빠져나가요. 그뿐인 줄 아세요? 머리를 가리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그 아이의 생각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죠. 그런데 네가 좋은 치료를 받아야 건강해질 것 같은데 병원에서 퇴원도 하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에 호의를 감아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제 머리에 침투하지 못할 거고 제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지 못할 거예요. 그래? 선생님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무슨 호일이 그걸 막아주냐고 타박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머리에 호일을 감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 그럼요. 아이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몇 번이나 호의를 감아달라고 그러면 치료실에 가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줌과 동시에 이 요청을 받아들여 머리에 호의를 감도록 허락해 주었고 머리에 호의를 감은 이 아이는 제 발로 걸어가 어떤 강제도 없이 심리치료를 시작했고 이내 이 호일은 풀어졌고 정신건강을 되찾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모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인데 공감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듀얼 프로세스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사람의 뇌는 감정을 처리하는 뇌와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뇌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죠. 하지만 모든 일과 모든 말들은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먼저 반응하고 그 후에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뇌 영역이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때로 감정의 반응은 이성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일이 아닌 때에도 크게 놀라거나 크게 낙담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큰일에도 덤덤하기도 하고 기쁜 일도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인 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감정과 신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향상성을 유지하려는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쳐도 자기 조절 능력으로 일상적인 감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조절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잘 길러진 사람은 대부분의 일들에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하여서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이내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뇌의 영역으로 일을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일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조절 능력이 잘 길러지지 않았거나 스스로의 역량 이상의 큰 일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넘실거리게 되고 감정의 향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뇌 영역은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원래 자신의 능력치보다 훨씬 못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조절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외부의 도움을 통해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누군가가 다 내 말이 맞다, 네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황을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는 조금 다를지 모르고 내가 완전히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상황이라면 너라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으로부터의 공감, 즉 이해나 외부로부터의 공감 혹은 이해는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평상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절해줍니다. 정신 차려.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머리에 호의를 두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말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들어보니 그런 마음이 들겠어. 라는 이해의 공감이 감정 조절 장치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감정이 잘 조절되고 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뇌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의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호일 감는 것은 옳지도 않고 이상한 일이야 라는 말보다 네 말을 들어보니 머리에 호일을 감고 싶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라는 말이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해하는 일도 아니고 법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해주는 공감의 허용이 이 아이의 넘실대는 감정을 잔잔하게 해주었고 감정의 자기 조절 장치를 활성화해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합리적 판단의 영역이 일을 시작하게 되니 자기 발로 치료실에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바보 같고 못나 보일 때 누군가가 나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맞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넘실대던 5만 가지 감정이 좀 진정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머리가 좀 돌아가고 생각이 되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성장을 맛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들보다는 이러한 공감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실제로 어떤 변화로 가도록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도우려고 했던 지적이나 충고들은 많은 경우에 반발심이 들어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듣고 싶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실질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상담을 시작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전 버릇이 많이 남아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수 아직도 많이 합니다만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 이상하다, 못났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안 이상하다, 안 못났다, 안 잘못되었다 소멸되어가는 자신의 변호인처럼 핏대 세우며 싸워드리기도 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고 틀렸다고 말을 하실 때마다 아니라고 정상이라고 그럴만하다고 편을 들다가 제 말을 자꾸 안 들어주시면 제가 늘 많이 하는 말이 지금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말 제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로소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길러가면서 자기 소멸의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여정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이미 장착되어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뇌의 영역을 쓰지 않으시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비밀인데 많은 경우 외부적인 상담에 공감을 받으시고 나서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상담사인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내담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공감은 무조건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투박하고 솜씨 없는 공감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노력이 공감받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잘 정리하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리고 별다른 지적이나 가르침 없이도 공감은 내 안에 나를 찾게 하고 스스로 나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당신으로, 내가 있는 당신으로 자신에게 맞고 필요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 정말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감정이 넘실거릴 때 제일 먼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요. 때때로 스스로 그 일들이 잘 안 되면 저의 상담 선생님이나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공감받고 지지받으면서 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저로 살아가려면,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저의 장점과 지식을 10분 발휘하려면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공감이 서로를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기도 한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감정이 춤추는 때를 만나셨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된다면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나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그것이 잘 안 되는 때가 찾아오니까 너무 놀라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도움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전문가 선생님이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절되고 향상성을 가지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한 주가 지적이나 판단보다는 공감의 힘을 믿는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번 에피소드는 구체적으로 공감하는 실질적 방법들을 여러 책에서 발췌해서 정리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